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386선을 넘어서며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관의 팔자로 237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IT 기술주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국내 증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탄탄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상 최초로 6만 원을 돌파하며 4차 산업 기대주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건설주가 이달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맞춤형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건설주 주가가 부진하겠지만 대책이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증시 호황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증권주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은행과 보험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6포인트 내린 2372.6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36포인트 올라 671.59로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3억 원 순매수, 반면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1,300억 원 이상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시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자, 오늘부터 정용 대표님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장중에도 대표님을 만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용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부터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금요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요? 네, 샘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시황이라든가 각종 질의응답 해드렸고요. 종목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으면 좀 신이 나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면 더 잘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6시간 풀타임 방송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금요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이 됐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장중 시간 내내 대표님 무료 방송 샘플러스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샵 0082번으로 종목뿐만이 아니라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적정 주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 촌놈의 적정주가라고 큰 배너가 있는데요. 그 부분 꾹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 통해서 각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과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적정주가를 알고 싶으시다면요. 종목을 검색을 통해서 바로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우영 대표님과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대표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 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2400선과 2350선 어느 쪽이 먼저냐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2400선과 2350선, 위로의 경계와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2372선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오늘장 한마디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2400과 2350, 위아래로 좀 선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종가 기준입니다. 매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중고점과 외고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2400선 종가 기준으로 보자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코스피가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을 돌파하면 아마도 다중고점이 형성될 겁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350선을 깨게 되면 외고점이 형성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다중고점은요, 그만큼 최고점 시기가 빨라져요. 반대로 외고점은 느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고점의 시기가 늦은 게 좋잖아요. 빠를수록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지수가 이제 2400선은 아직까지 돌파 못했고 2350도 이게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근데 21선이 계속 타고 올라오죠. 현재 보시는 게 이게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50을 뚫어주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유여하를 막느라고 종가 기준으로 2400을 돌파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밀렸다가 반등 나왔다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다중고점 형태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점의 시기가 상당히 빨라져요. 올해 안에 아마 고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2350을 깨면서 조정을 제대로 받고 다시 반등 나오는 외고점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점의 시기가 어쨌든 다중고점보다는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올해 고점을 찍는다 그래도 시기가 더 느려지고 경우에 따라서 내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외고점이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4월 21일 이후로 오늘까지 대략 한 50일 연속으로 21선을 안 깨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조정을 안 받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왜 2400이고 왜 2350이냐.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2350은 어차피 21선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1선이 계속 올라오면 2350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올라가니까. 2400은 뭐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강연회 같은 때 교육시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제 참고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지난 4월 28일부터 계속 230만 원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1개월 보름 동안 계속 거기서 걸리잖아요. 저는 분명히 200만 원일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210만 원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220만 원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230만 원 목전에서 딱 그랬잖아요. 230만 원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강연회 때 좀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 교육이라든가 정보는 희소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보다는 정말 기가 막힌 노하우는 제가 강연회 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걸 보세요. 그래 평택촌놈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400을 넘는지 2350을 깨는지 한번 지켜보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알면서 시장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어때요? 무지막지한 차이죠. 삼성전자도 그랬잖아요. 제가 230만 원 위아래에서 움직일 거라고 벌써 한 달 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장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서 다중고점이 되든 외고점이 되든 당분간 우리나라 시장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올해 역사상 최고점 기록하기 직전에 역사상 최고점이 언제였었죠? 2011년 4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몇 퍼센트 더 올라간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겨우 7% 더 갔어요. 그러면 동기간에 다우존스는 얼마나 더 갔냐? 66% 더 갔어요. 무슨 얘기냐? 단순하게 비교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갈 자리가 많아요. 특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빼면 실제로 한 300포인트 낮게 봐야 된다. 실제 지수가. 그러면 지금 2370이 아니라 207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수는 2011년 역사상 최고점 돌파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시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매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평택촌놈 적정 주가를 이용하는 법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이건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서울경제TV 시청자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왜? 현재 경제TV라든가 증권사에 적정 주가 기술 특허 나온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저만 갖고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만 공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김은혜 씨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경제 홈페이지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너 누르시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3배 이상 고평가다. 그러면 일단 추세 매매는 반대하고 단타 위주로 일단 접근하자.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반대로 5분의 2야 저평가다. 이건 오히려 추세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매일 종목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 종목은 말이에요. 진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진짜 저평가 됐어요.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억울하지 않으니까 홀딩한테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거는 신규 상장주인데 너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세 매매는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넷마블 게임즈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넷마블 게임즈가 물론 제가 만든 적정 주가가 정답이란 그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 특허에 의한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결과 28,900원입니다. 29,000원도 안 돼요. 3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넷마블 게임즈를 추세 매매 안 합니다. 단타 매매하죠. 그럼 그 차이가 무지막지하죠. 그걸 모르고 16만 원대 무조건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 HTX 켜기 전에 이거부터 켜놓으시고 보유 종목에 대한 거라든가 앞으로 매수할 종목을 반드시 참고하시면은 당장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분명히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드니까 꼭 여러분들이 서울경제 홈페이지 매일 아침에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를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그런 문자도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또 알아서 또 이렇게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꼼꼼하게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코스피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대표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탄력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형주 하락이 원인입니다. 중형주는 보합이었고요. 소형주는 플러스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대형주가 밀리니까 당연히 지수가 마이너스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반등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부 다 상승 마감했는데 아마도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 코스피가 가는 날 코스닥은 당연히 가고 코스피가 조정을 받아도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거나 밀리더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의 괴리감이 너무 커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현재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지수하고 전체 종목하고 연동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지수가 상승한다거나 하락했을 때 80%의 종목은 지수하고 연동이 돼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또 하나,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오랜 시간 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무너진 상태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 코스닥 하신 분들이 재미를 못 봐요. 하지만
너무나 길이감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방송 매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암기할 정도로 또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우량주 매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했는데 아마도 이건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8일 이후 계속 한 달 반 동안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아마 다른 대안 종목이 있으면 안갈 것이다. 결국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좋다는 건 알죠.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이 뭡니까? 삼성전자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수 참고용만 보시고 실전 투자는 다른 쪽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양시장의 정리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하락 전환을 하면서 0.09% 내린 226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또 시장에 대해서 좀 바로미터로 갖고 가시면서 지켜보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목요일인데 내일장의 전망도 들어봐야 되겠죠? 양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대표님, 내일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왜곡만 없다면 저는 코스피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고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왜곡과 변수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곡은 곧 조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억지로 예를 들어서 뒤늦게 가담한 외국인이나 기관 어떤 펀드에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땐 현재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21선을 회복하고 나서 50일 연속으로 21선 이탈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외국만 없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필연적 조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조정 받아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분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정 안 받으면 멀리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피는 이제 등락을 초월해서 최소한 코스피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이거는 역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당분간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은 또 특히나 또 FOMC 회의가 참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워낙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장 영향 어떻게 미칠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포스링크가 올라왔습니다. 블록체인 특허 기업 인수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퍼스텍입니다. 삼성전자 드론 사업 추진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애경유화가 올라왔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또 올라왔는데 업황 개선 전망에 장중 6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포스링크가 올라왔는데 블록체인 특허 기업, 이 특허 기업 인수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호재가 들려왔는데 4거래일 연속, 5거래일 연속인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오늘도 6,2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종목에 대해서도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포스링크는 오늘 소식도 소식인데 6거래일 연속인가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슈 앤 뉴스에서 이제 4종목을 다루는데, 2종목은 홀딩이고 2종목은 매도이기 때문에 홀딩 종목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매도할 종목은 간단하게 제가 결론만 내드리겠습니다. 포스리크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종목은 적정 주가는 4,400원인데, 그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적정 주가대로 100%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배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시고요. 일단 보유자는 홀딩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플러스 21선 2번 프라임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괜찮아요. 현재 이렇게 양봉이 현재 5일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직전 고점 아직 돌파 못했고요. 그리고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가격 메리트가 어때요? 충분하죠, 이 정도면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충분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은 어떤 악재가 있다거나 엄청난 어떤 그 하락할 만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홀딩하세요. 굳이 이거를 던질 필요가 없고요. 없는 분들은 5일선과 21선 두 번에 걸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링크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블록체인 특허 기업인 서트온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이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포스링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라,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5일선과 2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퍼스텍이 올라왔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 드론 사업 추진 소식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면서요. 3,920원. 그리고 또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최고가 5,160원 이후 좀 내려오는 흐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퍼스텍은 원래 알려지기는 이제 방산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삼성전자와 연관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방산주 테마로 또 편입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저는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역시 같습니다. 5일선 플러스 21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4월에 올라갔던 거는 뭐 이 종목만 올라간 건 아니고요. 방산주가 다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그때도 매도 사인 안 내고요. 지금도 매도 사인 안 내요. 계속 홀딩하라 그래요. 왜? 보험령이에요. 한번 보험령이 언젠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저점을 찍었어요. 이 종목 말고도 다른 방산주들도 현재 저점 찍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퍼스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왜 제가 전업 단기라고 하느냐, 제가 보통 전업 중기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그죠? 전업 단기로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그래도 초보자들은 너무 묻어두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전업 중기 이래버리면 무조건 홀딩하는 이 마인드가 너무 커요. 근데 지금처럼 장이 나름대로 이게 지수가 좋고 순환매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늘림목이라든가 저점에서 종목에서 한 20, 30% 먹고 또 다시 갈아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게 맞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웬만하면 일단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 두 종목 다 포스트링크하고 퍼스텍 둘 다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퍼스텍 역시 보유자에 대해서 홀딩 보유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5일선과 21선에 대한 매수 타이밍 말씀해 주셨습니다. 퍼스텍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핵심 기술이 앞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방위산업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자동 비행, 이 귀환 시스템에 대한 핵심 기술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빠르게 알아볼게요. 애경유화가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두 종목은 홀딩하고 두 종목은 매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애경유화부터 매도 사인을 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애경유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적 전망에 52주 신고가, 그러면 나름대로 뭐 터무니없는 뉴스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실적은 좀 미리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억울한 주가가 아니에요. 적정 주가 대비도 지금 더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그냥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직장인 단계, 그러니까 직장인용으로 61선이 오면 자꾸 아님 말고. 근데 61선이 쉽게 오진 않을 겁니다. 대신 오면은 뭐가 높아질까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상승을 해서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15,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워낙 뭐 좀 긴 추세를 보자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긴 뭐 다중 매물대 박스권에서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이쯤에서 매도 사인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할게요. SK 하이닉스가 뭐 6만 원대에 대한 터치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6만 원의 종가를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59,3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5월 달부터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님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적정 주가는 한 5만 5천 원대 되고요. 전기전자는 이번에 조정받으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주도 업종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그다음에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역시 61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김은혜 씨가 이제 박스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딱 머리에 스쳤어요. 팁을 하나 더 드리겠다. 이 팁은 완전히 김은혜 씨 덕분에 얻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박스권을 돌파하면 좋다는 건 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근데 질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박스권하고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는 달라요. 왜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지수가 좋은 구간, 지금의 역사상 최고점 갱신한 이런 구간인데, 이때 돌파하는 박스권은 유동성에 의해서 사실 약간 버블이 있는 돌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요. 지수는 내려가고 시장이 전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종목이 박스권 돌파한다? 이건 뭡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똑같이 박스권을 돌파해도 지수가 좋을 때 돌파하는 거하고 나쁠 때 돌파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하나 또 배우셨죠? 네, 그래서 이번 팁은 순전히 김은혜 씨 덕분에 제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박스권 돌파에 대한 부분들 많이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참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박스권 돌파 이후에는 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지수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박스권 돌파가 엄연히 다르다는 점, 이 점을 꼭 참고해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사항 SK 하이닉스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신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한진중공업이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우량주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8,7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점 8,000원 이하권에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두산인프라코어가 또 우량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좀 억울하죠. 네. 적정주가 대비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적정주가 24,900원짜리니까 이용을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전후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제 전업 단기라 그랬냐면 지수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지수가 편안하게 저점 찍고 올라가거나 눌림목 이후에 반등 나올 때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저희가 직장인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서 지수가 더 치고 갈지 밀릴지 모르잖아요. 이럴 땐 똑같은 종목이라도 어떻게 얘기하냐. 전업용이라고 얘기해요. 왜? 직장인하고 전업은 매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업 단기로 얘기한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여러분들이 큰 욕심 내지 않으면서 가끔 단기 매매하기에는 딱 좋은 종목이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상황입니다. 보유자에 대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다음 우량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5,06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4거래 연속 엄청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한진중공업 지난 2월에서부터 최저가 찍고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 좀 유입이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낮죠. 지금 적정 주가 1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과 21선 매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좋은 게 나왔어요. 3조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 재평가 기대감 이렇게 나왔는데 저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자산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부채가 얼마인지 또 뉴스 안 나왔잖아요. 솔직히 자산에서 부채 빼면 그게 진짜인데 그런 뉴스는 안 나왔고 자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부채가 많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차트만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괜찮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뉴스가 나와서 이게 급등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점 찍고 추세가 나쁘질 않았어요. 네,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조정을 한번 또 받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 들어가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기업 특성상 또 한진그룹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런 종목은 배팅을 많이 하시는 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 해운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한진중공업도 오늘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유자에 대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 5일선과 21선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는데 다만 비중을 좀 많이 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 주셨으니까요. 비중 조절 잘해서 이 종목 끌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두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존엄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스타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별주는 녹십자 홀딩스 다시 올라왔어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385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3% 넘게 빠졌습니다. 자, 이런 추세에서 또 좀 빠졌으니까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녹십자 홀딩스 오늘도 좀 빠졌는데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있죠. 지주회사는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54,900원이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어때요? 좀 밀렸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21선 전후까지 빌리면 추가 매수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그때 매수하시면 아주 딱 좋을 겁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보유자가 있다 그러면 최고점 매수자도 있고 최근에 이틀 전에 매수한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매수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여하를 막론하고 만약에 이게 더 밀린다 그러면 대략 120선 전후라든가 이탈했을 때 그때 추가하시면은 반등 나올 때 최소한 금방 본전에 오니까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의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여러분? 5일선이 21선을 이탈했을 때 61선 위나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어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120선 라인이 대략 현재 가격보다도 좀 낮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0선 전에서 잡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저 위에서 잡은 사람은 나중에 올라가도 겨우 본전될 때 수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0, 30% 그냥 가볍게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매매를 100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3번, 4번 해도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마인드를 좀 가져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상황입니다. 121선에서는 보유자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 미보유자는 신규 매수에 대한 전략 해주셨는데 항상 이평선을 가지고 좀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라라는 그런 항상 교육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스타가 또 올라왔어요. 아스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10,000원. 딱 이렇게 주가가 딱 10,000원 이때쯤이 또 많이 몰리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과 바로 전략 나눠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아스타는 오늘 딱 종가가 10,0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안 그래도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평가 됐다고 봤거든요. 이게 적정수가 1,400원짜리입니다. 그럼 오늘 10,000원이 갔으니까 몇 배입니까? 6배가 넘죠. 거의 7배 육박하거든요. 그 전에 상한가 가기 전에도 절대로 이거는 저평가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치매 관련주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코스닥 신규주가 뉴스발 받아서 올라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 좀 매도하시라라는 그런 사인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5일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 아스타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펙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QSI가 올라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정을 할게요. 스펙이 아니라 스맥이네요. 자, 스맥은 오늘 첫 번째 테마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스맥 오늘 13% 넘게 상승을 했고, 또 오늘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최고가가 5,230원, 종가는 4,770원입니다. 테마주인 만큼 상당히 변동성이 많았는데, 대표님, 스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원래는 그 3D 프린터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시장 진출 소식이 급등했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사실 저평가돼 있어요. 11,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21선 정도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전자가 뭐를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 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로봇 테마주라고 나왔던 것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로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 진출한 거하고 중소기업이 현재 진출해 있는 거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왜? 기업의 그레이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추세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슈 분석을 해드렸을 때 퍼스텍과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의 로봇 시장 진출에 의해서 같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맥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이용해서 잘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테마주도 알아볼게요. QSI가 올라왔는데, 오늘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QSI 같은 거는 8,400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QSI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도 같습니다. 스백처럼 오늘 올라간 이유는 똑같은데요. 역시 적정주가 대비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단위로 21선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매일같이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의외로 저평가된 게 많잖아요. 그게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기본적으로 그랬거든요.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은 저평가, 코스닥은 대부분 다 고평가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만든 적정 주가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간 종목이 최소 5분의 1에서 한 7분의 1 저평가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 기업 문 닫기 전에는 어때요? 예, 그건 언젠가 올라간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5배 이상 고평가 됐다. 그러면 이거 추세 전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맥이라든가 QSI 둘 다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좀 구분해서 넣어둬야 할 종목이 많습니다. QSI 같은 경우에도 홀딩 의견 주셨고요. 21선 이용해서 매수를 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 촌놈의 적정 주가 배너 꼭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점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과 앞으로 매수할 종목, 관심 있으신 종목을 좀 검색을 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정주가 말씀까지 드렸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 코스피 운송장비가 올라왔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테마는 단타로는 제약주, 추세는 미세먼지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내일의 전략 시간을 참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업종과 함께 테마 궁금하실 텐데, 자, 오늘도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운송장비와 자동차 부품주,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이잖아요. 다시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래 운송장비는 크게 보면, 자동차와 조선 두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장비인데 자동차 쪽에서 보자. 또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을 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는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자동차가 약간 소외가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자동차가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뭐, 잡아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이 의외로 많아요. 역시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네, 서울경제 TV 홈페이지 오셔서 자동차 부품주 한번 쫙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 저평가 됐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차트 적당히 보시고 들어가면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차트만 보고 대충 그냥 투자했다 그러면 적정 주가를 참고해서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는 제약주는 그냥 단타로 보세요. 또 한번 살짝 반등 나와줄 것 같고요. 추세는 미세먼지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올해 6월, 7월에 비가 별로 안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은 좀 미세먼지가 좀 지지부진한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다 그러면 또 뭔가 또 급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테마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 잡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과 테마는 또 시기와 앞으로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반등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업종과 테마를 좀 구분해 주시거든요. 이 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짜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보시죠. 자,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코스피에서 서비스업이고요. 단타 전략도 확인할게요. 코스피 운송 장비가 올라왔습니다. 네, 주식 선물 전략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추세는 지금 서비스업이 나왔고 단타는 운송 장비 꼽아주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세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거는 서비스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NC소프트를 들어가세요. 네, NC소프트는 제가 최종적으로 42만 2천 원 정도의 매도 포지션 취했고요. 거기서 이제 5% 더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끊을 겁니다. 내려가면 계속 이제 홀딩할 거고요. 코스피 운송 장비는 최근에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조선주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게 어떤 거였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NC소프트 이제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아셨을 것 같아요.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운송장비에선 조선 업종에서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할게요.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관망이고요. 단타는 선물은 매도 물량 최고점 돌파 시 손절 또는 홀딩, 옵션은 선물과 연동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지수 선물 9월물은 0.35포인트 내린 308.75에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극단적인 전략이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현재까지 기록했던 선물의 최고점을 돌파하면 무조건 다 그냥 손절해 버리시고요. 네. 아니면 당분간 홀딩하세요. 왜?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21선 깨지는 건 그건 뭡니까? 기본이죠. 당연히 깨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겨우 뭐 4포인트, 5포인트 평가이 아닐 겁니다. 훨씬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최고점을 기준으로 보자. 왜?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마다 이제 매도 가격대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최고점을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옵션은 선물과 연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선물인데요. 오늘 310.70까지 올라갔다 지금 밀렸습니다. 일봉도 잠깐 볼까요? 오늘 일봉을 보면 지난번에 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310.60이 거래일수로 3일 전에 고점이었는데 오늘 70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라인이 그어져 있죠. 저는 정확하게 310.33포인트. 왜냐하면 이제 제가 추가했다가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310.33포인트 매도 포지션 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310.70을 돌파한다. 그래 봐야 뭐 0.4 정도 손실이니까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저는 내일도 이렇게 전략을 짜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걸 돌파하면 미련 없이 던지는 거고요. 그러면 또 가나보다 하고 말고 밀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깐 이번에 코스피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은요, 간단합니다. 상투를 생각해보세요.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21선 회복하고 나서 21선 이탈이 없는 상승이 지금 50일째다. 그러면 여기서 밀리면 21선 깨는 건 기본이잖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 21선은 무조건 깨진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간 선물 매도 포지션을 먹으면 크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도 지수와 연동돼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갈게요.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문자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보내주신 시청자는요, 486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표님. 성문전자 매수가 2,720원에 비중 10%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2,4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어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손실 구간이 있으신데요. 자, 대표님, 성문전자, 진단 부탁드린데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일부는 낙폭 과대와 차트상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무슨 우량주도 아니고 특별한 테마주도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적정 주가 대비로는 저평가돼 있고요. 보이자는 홀딩해 보세요. 뭐 평가익을 얼마다 이렇게 잡지 말고 홀딩해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최근에 단기 고점일 때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거의 한 15,000원 올라갔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6분의 1 토막 난 거죠. 이게 이제 반기문 테마주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해서 저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 테마주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정치인 테마주들은 6개월, 1년 전에 미리 들어가서 추세 매매해야지 어설프게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이걸 10,000원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이죠. 손실이 너무 크니까 어때요? 못 던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장세에서 매매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테마주 매매 기법도 알려드리겠고, 이번 주 금요일 방송에서 웬만하면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미보유자가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414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할게요. 노르페인트 매수가 8,250원에 비중 2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노르페인트는 지금 8,250원인데 오늘 종가는 8,350원.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참,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상당히 물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노르페인트 지금 뭐 수익권에 계세요. 하지만 뭐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적정 주가 대비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냥 보이자 홀딩 하세요. 그리고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2년 전에 한번 급등해 줬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 묻어두면 언제 가도 가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절 10% 못하면은 그게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그냥 지금 홀딩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 주셔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도 충분히 본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르페인트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보유자 홀딩 하시고 또 그리고 미보유자는 5일선 이용해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717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택촌노님, 위스컴을 4,600원에 매수, 비중 20%인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4,700원인데 수익권에 계십니다. 대표님과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위스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노르페인트 정도의 수익권에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적정 주가 대비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유자는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21선 매매하시면 되겠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글쎄요, 제가 계좌를 열어봐서 아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차트를 딱 보면 저는 주식이 오래 해서 보이거든요. 이건 아주 누가 작정하고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없는 분들은 21선 전후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제가 이제 교육했던 그대로 하면 되겠죠? 상승 추세에서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자. 지난번에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근거는 뭐가 될까요? 역시 적정 주가예요. 저평가 됐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스컴에 대해서도 진단 도와드렸는데 보유자 홀딩과 21선 미보유자에 대해서 접근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4843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국영 GNM을 평단가 1,900원에 비중 20%입니다. 6개월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국영 GNM 평단가를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이후에 좀 비중을 늘리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국영 GNM은 지금 1,640원이에요. 역시 손실권에 있으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적정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평가이익에서 계속해서 이제 잔고가 마이너스였었고요. 정신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전 또는 10% 정도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종목을 들어가든 다른 걸 넘어가든 그건 그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61선 전후까지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영 GNM 보유자는 본전 또는 손절 10%, 미보유자는 61선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이 마지막 종목까지 시간 안에 빠르게 좀 해주고 싶어서 네,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오늘 1시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저녁에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짜배기로 전해드리는데 장중에 대표님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금요일까지 장중 무료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정용 대표님 방에 들어가신다면 이 무료 방송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